홈타운이 경쟁이 더 치열할까요?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가 더 치열할까요? 네. 그러니까 신혼특공에서 예비 신혼부분이 우순위로 밀리잖아요. 신특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일단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신특 기준 13점 만점으로 10점 정도면 신특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6년, 7년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나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엄청 많은데.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아직 거주지를 안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많은 것이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3기 신도시 포기해야 하냐? 답 좀 해주시죠. 포기하세요. 자, 포기하셔야 하나요? 네, 기준이 있는데 네. 그 공공분양의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선택은 두 가지죠. 더 조건이 빡빡한 신혼이 많다운, 약간 더 느슨해 보이는 신혼특공. 신혼특공.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거기서 선택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점수가 신혼특공 낮다라고 하면 무조건 생초로 가는 게 나아요. 무조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추첨으로 뽑으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 점수가 높고 뭐 소득도 우선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특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공공분양 만점 점수는 13점이에요. 아, 네네. 12점 이상은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신혼특공 기준으로 예, 12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여쭤보고 본청약은 또 2, 3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은 네. 사전청약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면 네. 본청약 때는 가망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그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처럼 2기 신도시의 블럭 지정한 거 보면 1000세대급, 2000세대급 이렇게 분양을 해요. 예를 들어 1000세대급을 분양한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신혼부부가 20%예요. 그 본청약 때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그 20%로 200세대, 네. 200가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해 기준 30% 뽑고요. 네. 그러면 60세대, 6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해도 되는 분들은 우선 소득 기준이나 아니면 점수제에서 이제 높은 점수들, 이분들은 당장은 예를 들어 서울인데 하남 교산의 본청약을 노리고 들어가도 이제 지금 이주해도 되긴 하고요. 네. 대신에 문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가 그쵸. 본청약이 언제일지 몰라가지고 네, 걸릴 미리 수도 이사를 있죠. 해도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래를 위해서 그 아예 사전청약 대상이 아닌 3기 신도시 본청약 그 민영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 기준이 청약 총 세대 대비 20%가 신혼특공에 배정돼 있고, 네, 민영의 기준으로. 네, 이 신특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자녀 수 경쟁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2 또는 3명이어야 되겠죠. 본청약을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뒤로 보고 그 이후에 가족 계획을 세워서 2자녀 또는 3자녀가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신혼특공 또는 다자녀 이렇게도 계획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긴 플랜이라서 저랑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본청약 날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 본청약 예정이긴 해도 그 일정을 보면서 자녀 계획이나 혼인 기간 등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 포기한 분들도 이미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3기 신도시 외에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물량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 제외하고는 다 희망이 있어요. 네, 서울은 물량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상반기 분양 거의 안 해서 하반기에 조금 나올 것 같긴 네.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는 사전청약하고요. 일반 공급을 막 섞어서 한 주 안에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3기 신도시하고 그냥 일반 네. 민영 분양하고. 네, 그래야지 수요자가 분산되거든요, 청약자가. 그렇죠. 네. 그러면 모두가 해피해요. 컷이 다 내려가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가 가장 좋고, 이문이나 장위 같은 지역이 서울에서는 좀 많이 분양하는데 예를 들어 교산이랑 겹친다 그럼 너무 땡큐죠. 그럼 가점 네. 더 내려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가점은 67에서 69점은 기본 깔고 간다고 보고요. 서울. 예, 서울에서 겹치게 되면 한 2점 정도는 내려간다. 네, 그래도 높긴 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에서는 결론은 65점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네. 예, 물량 있긴 해도 지금 말씀드린 이문하고 장위 정도가 일반 공급 세대가 1000세대급 전후고요.
나머지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일반 분양할 때는 수십 세대에서 1, 200세대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마치 오늘 녹화하는 날이 원베일리 1순위 청년날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17일이죠, 오늘.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이런 경우가 서울에서 많기 때문에 일단 서울은 포기. 나머지 경기 지역에서는 당첨이 매우 쉽다. 경기 네.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시죠? 네, 경기 거주.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포기했었더라도 하나하나 그러면 따져볼게요.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일반 분양이 있는지. 근데 하나면 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하나면 C구역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남은 게 한 2년 안에 분양할 것이. 일반 매매로 돌려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분들은 아마 지역을 바꾸거나 아니면 점수를 높일 때까지 무주택을 더 유지하시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계약을 굳이 안 기다려도 되는 이유가 이번에 분양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용현 하객지구 CTOCL도 분양을 9개 중에 2개가 끝났고 7개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민간으로. 네. 그 다음에 계양구나 부평구나 미추홀구에서 곳곳으로 나오는 재개발 일반 분양들이 또 많아요. 인천은 계속 분양지가 많아서 계양을 포기해도 괜찮다. 지금부터 계속 청약을 구도심 재생에 들어가도 된다. 네. 예. 그리고 과천은 너무 처참하니까 네. 다시 더 빼고요. 그다음 부천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하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부천은 그래도 괜찮은 게 인천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안양도 가깝고 기타 경기 지역도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 돌리기 좀 쉬운 구조가 돼 있고요. 고양시 창릉 같은 경우도 고양시 분양이 좀 많아요. 네. 장항지구 신이타를 분양했었는데 일반 분양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 대공 역세권이나 능곡 재개발, 그다음 원당 재개발이 언제 분양할지 모르는데 또 분양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고양 시민도 땅덩이는 넓고 분양지가 많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분양할 게 많다. 네, 정리. 안산도 그 4호선 라인 그 위아래로 해서 재건축이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작아도 그 동네에서의 청약 열기는 크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곳곳에 조금씩 남아 있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당첨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일반 물량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이런 거죠. 3기 신도시가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경기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동네에서도 분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1순위는 동네를 좀 사수해라. 분양 나오는 것들 뭐가 있는지 미리 검색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 놓인 분들이 이제 예비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네. 신혼특공에서 이제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잖아요. 네. 예비 신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신특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달날 것 같으면 넣어도 되고요. 네. 취하할 것 같으면 넣어도 의미가 없다. 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13점 만점에서 네. 자녀 수가 3점이에요. 근데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니까 빵점. 네. 3점 빠지죠. 10점. 그다음 혼인 기간도 점수가 최대 3점인데 예비 신혼부부는 0점으로 되겠죠. 네. 네, 3점 또 빠져요. 네. 7점. 나머지 점수가 만점을 해도 7점이 돼요.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은 점수 순으로 끊잖아요. 네. 동점자여야지만 뺑뺑인데 추천. 네. 그쵸. 근데 7점까지 동점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점자는 12점, 13점에서 나오겠죠. 만점 또는 1점 빠진 상태에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네. 잠깐 헷갈리는데 1순위, 2순위 배분이 아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1순위에서 미달이 네. 안 나면 거기서 끝이 그쵸. 거죠? 신혼희망 타운에서가 1순위, 2순위 배분이 있는 거고 네, 신혼특공은 네, 신혼특공은 그냥 점수 순으로 네, 자릅니다. 그냥. 그러면은 미달이 안 나면 그냥 예시는 그냥 바로 자동 탈락. 네, 자동 탈락.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달이 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가망이 있어요. 1순위로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가구 소득을 80%라고 하고 네. 1점. 네. 자녀 수가 당장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없겠죠? 네. 0점. 없어요. 해당 주택 건설 거주 기간이 3점이라고 칠게요. 치고. 주택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로 3점 칠게요. 막 결혼했으면 3점. 네. 10점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그 약간 떨어지는 곳 있죠. 그런 곳은 넣어도 되지만 초인기 지역은 넣어도 역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공공 분양에서 신혼 특공이 있고 생애 최초 특공이 있고 네. 또 아니면 신혼 희망타운을 지원을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먼저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이번에는 근데 신혼 희망타운하고 공공 분양을 같이 넣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도 있고 공공 분양도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신혼 희망타운이 경쟁이 더 치열할까요? 신혼 특공이나 생애 최초가 더 치열할까요? 이것도 역시 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신혼희망 타운은 1단계, 2단계인데 네. 1단계의 만점이 9점이에요. 근데 9점을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 경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점 정도는 돼야 승산이 있다는 네, 승산이 거예요? 있어요. 어차피 가구 소득 기준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신혼희망 타운은 3점이 만점이고 네. 신특은 1점이에요. 그 소득 기준이요? 예, 소득 기준으로요. 네. 추가되는 점수가 신특이 조금 작죠. 그 신혼희망 타운의 그 1단계 점수가 9점 만점인데 네. 9점 중에 3점이 가구 소득이에요. 근데 가구 소득이 월 평균 이제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경우에 3점이에요. 근데 신특은 80% 이하인 경우에 1점이에요. 그게 추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소득이 낮아버리면 신이타가 더 유리하고요. 유리하고, 네. 그렇군요. 나머지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납입 인정 횟수는 동일하게 3점씩 얻어가요. 그러면 아예 다른 조건을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득이 엄청나게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이타가 더 유리해져. 그것도 좀 판단을 그러니까 각각 그 신입하고 신혼특공의 가점 배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 분양 그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할까요? 이제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전략을 네. 각각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10점이 안 된다. 신혼 특공 기준으로. 네, 신혼특공 기준 1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가 낫고요. 네. 이건 지역 막론하고. 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엄청 많은데. 찍어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네. 일단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신특 기준 13점 만점으로 11점 정도면 신특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 남양주는 12점 안 되면 생초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냥 부천 대장도 12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신특 넣으려면. 네. 고양 창릉도 한 12점이 안 되면 생초가 낫다. 교산 과천 같은 경우는 13점이 안 되면 힘들다. 네. 네. 장상은 그보다 더 기준 낮춰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에서는 한 10점에서 11점 정도 안 되면 생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예상치예요. 하지만 네, 좀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인 분들은 이제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또 7년 이내면 신특도 넣을 수 있고. 맞아요. 어떻게 가요? 신혼인 특별 공급이 혼인 신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좀 빠지잖아요. 네.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더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6년, 7년 됐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나을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좀 짧다. 라고 했을 때는 신혼부부 네, 특별 신혼부부 공급이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점수를 또 계산해봐서 보통 12점, 13점에서 만점자끼리 경쟁이잖아요. 12, 13점이 안 되면 그냥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100점 만점이거든요. 다자녀 네. 특별 공급도. 근데 이것도 점수로 굳이 따지면 현재 공공 분양하고 일반 공급을 막론하고 80점 이상이면 지금도 무적 통장급이에요. 다자녀 특별 공급이.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 공급이 80점인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는 10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자녀 특별 공급 가는 게 낫고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신혼 특별 공급이 11점인데 네. 다자녀 특별 공급이 한 65점이에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다자녀로 가는 게 낫다고 보고 만약에 신특이 10점이 넘어가는데 다자녀 특별 공급이 50점 언저리에서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특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준들이 제가 막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 같잖아요. 다년간에 네. 제가 2013년부터 빅데이터.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가점을 좀 계산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신혼특공이 10점인데 생애 최초 일반 공급 30%에 해당한다. 그럼 어디 넣는 게 그러면 생초가 낫죠. 생초? 예. 네. 신혼특공 10점도 그거는 3기 신도시 기준에서 계양하고 장상 빼고는 다 10점 생초가 이상이 날 것 것 같고 같아서, 예. 예. 그 이하면 신특을 좀 해도 된다.